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사조용 교재 100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앞에서 사료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 뜻 참 애매합니다. 해석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사조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보시면 임재 스님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느 때는 먼저 지혜로 비춰보고 뒤에 작용을 하며, 첫 번째죠. 어느 때는 먼저 작용을 하고 나중에 비춰본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며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이 동시가 아닐 때도 있다. 앞에 사료관에서처럼 네 가지는 있는데 오므로 보면 첫 번째는 선조후용이고 두 번째는 선용후조고 세 번째는 조용동시고 네 번째는 조용부동시입니다.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재 스님이 설명을 하시죠. 첫 번째, 먼저 지혜로 비추고 뒤에 작용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데 해당된다. 결국은 이 지혜로 비춘다. 조용이라고 하면서 조를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이 지혜로 비춰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작용을 하고 뒤에 비춰보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작용, 그러니까 선용후조죠. 그것은 법, 대상이 있는데 해당된다.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법이에요. 앞에 사료관처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조용동시, 비춤과 작용이 동시인 경우에는 밭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것처럼 뼈를 두들겨 골수를 뽑아내고 아픈 데다가 다시 바늘과 송곳으로 침을 꽂는 것이다. 네 번째, 조용부동시죠. 비춤과 작용이 동시가 아닐 때는 물음이 있으면 답이 있고 손님도 세우고 주관도 세운다. 주인도 세운다. 손님은 객관이고 주인은 주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물에 합하고 진흙에 합하여 근계에 맞춰서 사람들을 제접한다. 만약 뛰어난 사람이라면 법을 권하기 전에 떨치고 일어나 가버린다. 그래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풀프린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처님의 설법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게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사실단, 사는 뭐 네 가지 역사자고, 실단은 시탄타, 범어의 시탄타라고 하는 거에 음사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설법에는 네 종류의 형이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세계 실단, 각각 위인 실단, 대치 실단, 제1의 실단 네 가지거든요. 이것을 총칭해서 사실단. 이렇게 배울 정도면 상당히 이거는 전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때 보면 이제 한문 전자사전에서 뺏겨온 건데 실단, 범어 시단타, 음역은 의역이죠. 의역은 작성치, 종, 리 등이라고 짓는다. 되어 있죠. 성치,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짓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화도하는 교법, 가히 4개 범주로 나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쉽게 하면 실단이란 시탄타의 음사로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 그 교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네 가지가 있어서 불교에서
삼성을 아는 거예요. 성문영각 보살로. 첫 번째 세계 실단은 일반론이죠. 그냥 대략적으로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의 정치 논에 대해서 사회 정세 등 일반적인 그러나 공통적인 공통 분모의 어떤 문제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세계 실단이라 하고, 두 번째 각각 위인 실단이라는 각각 사람을 위해서 실단 법을 가르친다 그거죠. 가르치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기근, 근기, 기근이나 쓰기라고 근기라고 거꾸로 쓰는 거죠. 이거 대기설법이죠. 응병예약이죠. 상대가 전혀 흥미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또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항상 상대의 눈을 보고 또 분위기를 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각각 위인 실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얘기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반응을 잘 주면 얘기를 잘하고, 반응을 주지 않으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 잘해도 사람이 듣기 싫으면 그건 소음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순간은 들을 줄 모르지만 가고 나면 욕합니다. 아, 이거 또 말만 해가지고 혼자 떠들고 다 해. 성질이 세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또 아무리 말을 1시간 해도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얘기하면 야, 진짜 말 잘한다 하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도 그때에 따라서 잘하니 못하니 되고, 말 못하는 것도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대치 실단이라는 거는 대치해요. 상대방이 무슨 문제, 무슨 고민을 갖고 있나 해서 대치해서 법을 설하는 걸 대치 실단이죠. 이게 이제 뭐죠? 각각 고민 상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냥 단순하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카운셀러, 대보살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신분열증이 많아요. 정신병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물질을 풍부해도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완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완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가 어떤 상대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저는 진짜 이상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자기를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자기가 바뀌어야지만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작용이 되겠죠. 내가 안 바뀌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나 내가 얘기하겠어요. 좋은 것도 아닌데, 피곤한데. 그렇지만 이게 좋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관계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평생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승승일에서 교화를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제1의 실단은 이거는 선언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에 응해서 상대의 수준에 맞게 설법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근본이 뭔가, 본질이 뭔가, 무엇이 중요한가,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근본을 먼저 알라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 철학자 기원전 한 500년 정도의 사람인데, 부처님 동시대쯤 될 때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 알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한 사람.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 유명하죠.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발전돼가지고 점점 이제 전해져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견해로 나온 거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데, 근데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에 따라 진리가 나눠지거든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대론이 된 거. 대립이 된 게 이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대단히 뛰어나고
소크라테스 제자가 델포의 신전에 가가지고 우리 소크라테스 스승처럼 뛰어난 사람 없다, 현명한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 신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역시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델포 신전에 가서 대화를 했죠. 나는 모릅니다 하고 대화를 했는데 누구도 소크라테스를 이긴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 대화법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대화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다 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타고라스 말이 맞는 거죠. 근데 프로타고라스의 말이 맞지만 그런 진리로서 인정할 수 없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도 근본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공은 시작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뭐예요? 그때에 맞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의식세계에 얕거나 뭔가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 분위기를 깨고 버리거든요. 승질을 내거나 아니면 말을 궤변을 늘어놓거나 억지를 부르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닮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정말 친절하게 대화를 통해서 하고 부처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서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고 항상 비유법을 통해서. 그리고 화엄의 사법계라고 하는 또 가르침이 있어요. 참 자상하죠, 부처님. 근데 첫 번째가 사법계입니다. 사법계는 현상이에요.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이법계는 근본, 본질, 절대적인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무의 법계, 본질과 현상이 서로 융합되는 세계. 네 번째 사사무의 법계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융합하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걸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 다 됩니다, 이거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금사장의 법장실의 금사자장의 비유도 돼 있고 의상 스님의 또 물과 파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다르지만 다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는 선조 후용이죠. 먼저 비춰보고 나중에 작용을 한다는데 임재 스님은 사람에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선조, 먼저 상대를 비춰본다는 거죠. 중생과 관계할 때, 중생을 교화할 때 먼저 상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화엄경의 사법계에 대해서 사법계에 대한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를, 무슨 지금 사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에 관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그 선조 후용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법을 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성격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바라는 게 뭔가, 저 사람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걸 다 먼저 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사료관에 있어서도 8인 불경계가 먼저 있죠. 인을 뺏고 불탈경, 경계를 뺏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대화할 때는 상대가 얘기하는 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딱 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아공입니다. 나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화의 기법입니다. 대화의 묘법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상대가 한 마디면 두 마디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가르치잖아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선영 후조죠. 여기서 용이라는 건 작용인데 법을 먼저 내라 했죠. 그리고 후조죠. 결국 법을 얘기하죠. 여기서 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기에는 일단 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법이라도 뭐 장사하는 법이라든가 뭐 공부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진리의 본질이라든가 여기 이법계에 해당이 됩니다 하면 세상에 어떤 근본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가 어떤 나에 따라서 법을 또 낮추면서 높이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조용 동시죠. 비춤과 작용이 동시라 했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아주 리얼한, 아주 그냥 통쾌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엄격하다고, 냉정하다 할 수 있을까? 상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게 돼 있죠? 거기 원문에, 임재수의 원문에 나왔잖아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것처럼 상대의 뼈를 두들겨 골수를 뽑아내고 아픈 데다가 다시 바늘과 송곳으로 침을 꽂는 겁니다.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선사들은 그랬잖아요. 임재수님도 황교서장한테 몽기는 맞았잖아요. 그리고 구시하상은 그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마조심은 백장스님의 귀를 잡아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조용 부동시죠. 부동시가 아니라는 건 결국은 뭐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왔다 갔다 대화를 하면서 결국 소크라테스처럼 자상하게, 부처님처럼 자상하게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손님도 세우고 자기도 세우고, 손님도 존경하고 자기도 존경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고 자기 입장이 되고, 그래서 점점 뭐예요? 한 단계씩 손을 잡고 계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 나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잘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항상 보면 남조보살이 이리 앞에서 끌고 가고, 지혜보살은 앞에 달아나지만, 그죠? 지혜보살은 40대니까 건강하니까 또 근데 그건 나 이해를 해요. 왜? 이자보살이 너무 앞에 잘 가니까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남자보살은 또 나를 맞춰주고, 또 양교보살은 중간에 또 뭐야 여기 저기 다리 놔주고,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네 번째인 거죠.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사요관에서처럼 이 주관 객관을 갖다가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조용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춰보고 상대방이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서 상대방의 근기에 맞는 법을 주고, 또 상대방의 근기에 맞는 법을 주지만 상대방을 부셔을 주는 법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바로 단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쇠를 당구질할 때 불에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계속 두드렸다가 만들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게 바로 인간을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은 다듬지 않으면 옥이 되지 않아요. 공부도 자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돌돌 이렇게 조절해야지만 공부가 되지, 그냥 놔두면 공부도 자기 마음도 조절이 안 됩니다. 거칠어져 버려요. 강의 물도 개관을 해야 되고, 화살도 이렇게 화살 잡아야 되고, 그 땅도 골라야 되고, 다 다듬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듬지 않는 건 없어요. 야상마도 길들여야지만이 탈 수 있죠. 야상마 그대로 놔두면 지 못 때려죠. 모든 게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덕 중에 열의 식포가 있죠. 열의 응공 정병지 명예주 선서세간의 우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야. 여기에 천인사, 하늘세계, 인간세계의 스승입니다. 근데 조호장부야. 항상 하늘세계의 사람도 길들이고 인간세계의 사람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조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여 내가 내 말을 조절하고 말 못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내 마음을 조절 못하니까. 내 스스로가 조절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냥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편해. 아주 편해. 왜? 책만 읽고 내 마음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상대가 어떻든 간에 놔두면 되고 근본만 보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잔가지는 그냥 냅두면 돼요. 잔가지는 얘가 쳐주지 않아도 다른 것에 의해서 쳐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연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휘둘러도 내가 센 것 같죠? 반드시 다른 데서 맞습니다. 한 대. 이게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태가 좋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가 지금 여기서 교만해도 다른 데 가서는 교만 부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 네, 거기 다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상대하고 관계에서 만나는 인연을 통해 가지고 감사하고 자기를 성장시켜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조용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료관, 사조용 때문에 임재력이 뛰어난 겁니다. 어록 중에 왕이에요, 이게. 벼감독, 임재력. 근데 저는 임재력이 더 뛰어나. 근데 벼감독은 임재 것만 있는 임재력에 비해서는 벼감독은 100명의 스님 것, 100명은 아니지만 100칙이 있거든요. 임재력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작업하는 게 임재력은 수없이 그 양이 많아. 근데 임재력의 본문만 대해서 우리가 따로 빼가지고 우리 문문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책을 좀 발간해야죠. 제가 여태까지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마지막 완성하지 못했지만 책을 내고 또 책을 내므로 이래가지고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신다고 하는 거는 자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바꾸려면 충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감동이고 두 번째 충격인데 감동은 있잖아요. 참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동이 없어요. 왜? 세상에 너무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내가 교만하고 너무나 그냥 내가 쉽게 생각하니까 감동이 없어요. 충격이 와야 됩니다. 충격은 내가 부끄러워, 승질나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무슨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든다는 거는 충격을 받아서 철들잖아요. 저 철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어.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이제는 결국 이 네 가지 실단 중에서 대치 실단을 해야겠다. 각각 이 실단을 해야겠다. 첫 번째 세계 실단하고 제1위 실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부할 때는 제1위 실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위인 실단, 대치 실단, 대치 실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관계를 할 때 그냥 관계하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성의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 성의 없다고. 그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은 그런데 저도 철이 없어가지고 달라지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공부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의 안 좋은 거를 바꾸고 그리고 관계에서 조화로운 분위기를 이루고 항상 상대 입장이 되고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상대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되면은 2, 3년 아니면 대번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하에서요. 아무리 10년, 20년 공부해도 자기 안 바꾸면은 그건 중생이에요. 별말 없습니다. 하루 공부해도 바꾸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대부사입니다. 10년 공부해서 뭐합니까? 바꾸지 못하는데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지만 저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고 부사님들도 정말 산인생 만나서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이제 서문찰료, 완능록. 그러니까 이 선어록에 있어서는 거의 제1실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대치실단, 또 각각 위실단이 되겠죠. 그죠? 어디도 보면은 문문관에서는 결국 뭐예요? 대치실단이잖아. 각각 위실단이잖아. 그죠? 제자가 어떤 물음을 가지면 그 제자의 근기에 맞게 설명해주고 아니면 뭐예요? 토대에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때려주고 또 뭐예요? 할하고 그런 것이 바로 대치실단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임자록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이걸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냥 자기만 바뀌어서는 이건 문제가 돼요. 자기가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대에게 정말 저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 저 사람은 정말 말하는 게 어떻게 나를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 정도 돼야 돼요. 상대 아무리 찔러봐요. 안 돼. 상대 찌르는 내가 찌르기 때문에 내가 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찔려서 또 기분 나빠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이해해 내가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든지 부모와 자식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쇼핑 가는데 남편은 차 가지고 가자 아내는 택시 타고 가자 그러다가 싸우잖아. 좋은 쇼핑을 하러 가는데 뭐죠? 자동차 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싸워요. 이래도 되고 가도 되고 저래도 가도 되고 뭐가 나쁩니까? 가는 건 아니 중요한 건 쇼핑하는 거잖아. 쇼핑 가서 뭐 냉면을 먹든 갈비탕을 먹든 뭐가 중요해? 서로 입장에 맞춰주면 되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돼. 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난 괜찮아. 이게 바로 불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몸에 나쁘니까 갈비탕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쩌다 한 번이에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부정해요, 사람들.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맞춰주는 자리 한번 먼저 돼보세요. 그 맞춰주기 위해서는 무아가 돼야 되고, 그 무아는 결국 바보야. 바보 아니 바보죠. 무지의 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인간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부처님이 숲속에서 자선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부잣집 아들들 30명이 뭐죠? 소풍을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총각이라서 다 부부 동반인데 자기는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분위기 깨니까 여자를 사서 요즘 말하면 이제 여자를 사는 거죠. 여자를 사서 대동강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흥겹게 이제 60명이 잘 노는데 경제가 30명이니까 15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60명이 될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노는 틈을 타가지고 그 돈 주고 사온 유녀가 소지품을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 돈 또 폐물을 다 훔쳐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찾아 나서는데 찾아 나서다가 부처님을 본 거죠. 그 부처님이 참선하다가 웅성웅성하니까 약간 정신이 차렸겠죠. 어떤 청년이 아이고 존자시여 여기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 못 봤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어차어차 해서 이 여자가 돈을 갖고 도망갔다. 부처님이 그래서 그대는 그 여자를 찾아서 돈을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그랬습니다. 근데 청년은 물론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앉아라. 내가 법을 설해주겠다. 그랬어요. 법까지입니다. 근데 난 참 그 청년이 대단해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찾는 건 압니다. 근데 돈이 먼저예요. 꼭 돈만이 아닙니다. 상대하고 관계할 때도 상대에게 휘둘리거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상대하고 관계하다가 항상 뭐예요. 오늘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승질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딱 상대하고 관계할 때 승질내고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 잃어버리잖아.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결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영국의 뉴턴 물리학자도 가만히 사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겠죠. 근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진 거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발견입니다. 디스커버리. 발견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인력이 있구나, 중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때 뉴턴이 욕심이 있었다면 사과에 대해서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사과 떨어졌네. 맛있겠네. 먹어보자. 야, 오늘 진짜 재수 좋다.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없어졌습니다. 관계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할 때 상대를 보고 상대에게 욕심이 나서 탁 할 때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어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본 진리는 인연이에요. 인연을 통해서 자기를 잃지 말아요. 자기가 감정대로 화를 내는 거하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화내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하고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확 질러대는 거하고 달라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부처님 같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 관계는 그래요. 나가서 공양할 때도 관계입니다. 음식 만들 때도 관계예요. 집안에 가서 부부 관계도 관계예요. 그죠? 버스 타고 올 때도 걸어갈 때도 관계입니다. 이 세상 엉망진창이에요. 밖에 나가보면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도 아이고 저 사람 합니다. 그때 너나 잘해. 저도 얘기했죠. 제자가 부처님한테 그랬죠. 부처님, 이 세계의 길거리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또 거칠어서 우리 발에 상처가 납니다. 사슴 가죽으로 깔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또 부처님 그랬죠. 그것보다는 이 발에 사슴 가죽을 씌워라 그러죠. 제자는 포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발에 250, 60대는 거기에 발에 사슴 가죽 조금만 씌우면 어디 가도 발 다치지 않아. 너나 잘해. 니나 바꿔. 남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잣대가 있어. 아까 프라토고라스가 얘기했던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지 그르는지 상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 나 이런 거 같은데.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내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왜 안 돼요? 번뇌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 그게 바로 뭐야? 자기 마음의 때가 쩌는 겁니다. 번뇌의 때가. 자기 중심의 때가. 그걸 좀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야? 바보가 되고 상대방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이 대해주고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와주시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돈 내주시고 또 밥도 먹여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행복하죠. 더 행복한 건 뭐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죠? 법하게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데서 바뀌었는데 중생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로 바뀌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정신세계에서는
한 20% 바뀌었나? 나머지 80% 사람들은 별 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다 그게 다 근본적으로 본질은 부처님이니까 한번 내가 바뀌어서 정말 80%의 사람은 내가 이제 조금씩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보살 아니겠습니까? 적방도 건설이죠. 불국도 건설. 그런 자기 마음이 달라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도 존경하고 남도 존경하고. 그래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서로가 고맙습니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참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늘 이렇게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면 죽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운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반면 교사예요. 왜 밉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밉지. 그런 사람은 더 잘해줘야 됩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별볼로 없어요. 그 사람 어떤 또 현상이 바뀌면 적이 됩니다. 처심장이 나오잖아.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뒤에서 내욕을 해. 내 앞에서 딴 사람 욕하더니 그 사람이 저 사람 욕해요. 내욕을 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돼요. 관계없어. 왜? 욕하는 거 들어보면 맞거든. 중요하지 않아요. 바꾸면 되지. 그래 미안해. 안 하면 되지. 끝이잖아. 과거는 지나갔잖아. 과거는 흘러갔다. 땡이야. 뭘 과거에 집착을 해. 현재에서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럼 미래가 또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주쟁이는 과거를 맞추지만 미래를 못 맞춰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조금 보일 뿐이지. 근데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 과학, 인문학, 의학 다 있잖아요. 불교. 종교까지 있고. 잘 부탁드리면 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소공 좀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